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10번째 마지막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제 임수와 같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임수도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은 쉽게 말하면 냉기가 됩니다. 냉기, 목은 온기, 화는 열기, 금은 숙살기라고 하고요. 수는 냉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기운을 말해서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음량의 차이가 있겠고, 사람도 남녀의 차이가 있듯이 같은 수도 양수냐 또는 음수냐에 따라서 그 성질과 성향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성질과 성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용신치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임수라고 하는 양수, 어저께 특징적인 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죠. 크고 넓고 깊은 물이고 굉장히 큰 개념의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해수의 비유를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로는 바다라든가 강, 호수와 같은 것. 여기서 바다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도양, 대서양, 또는 태평양 같은 아주 큰 개념의 바다, 이렇게는 이해되는데, 강호수 한강도 있고 지나가는 냇물도 있고 저기 백운호수도 있고 하면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임수라고 하는 양수의 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한강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큰 강들이죠. 아주 대표적인 강, 길기도 겁나게 길면서, 그다음에 물의 양도 엄청난 양쯔강, 나일강, 미시시피강, 뭐 인도에도 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하여튼 그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뭐 백운 호수라든가 무슨 뭐 조금 돌 던지면 돌 건너갈 정도의 호수는 그냥 저수지죠. 저수지. 또 둔벙이에요. 둔벙이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 그건 둔벙이고요. 우리가 호수 정도 되면 호수인데도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해수인 임수라고 해서 바다나 강호수에 대비되는 그런 임수가 바로 그 정도 되는 호수가 돼야지. 둔벙이나 저수지는 그냥 우리 또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정도죠, 둔벙은.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개수는 그야말로 작은 뭐죠, 우물 같은 것, 사람이 옹달샘 같은 거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또는 뭐가 있죠? 시냇물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냇물. 그 다음에 정화수,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 촛불 켜놓고 새벽녘에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께서 하늘에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맑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하늘에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떠놓는 물을 정화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정수기 물을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수의 특징은 뭐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하다. 깨끗함에 개수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개수는 이 맑고 깨끗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조로 여겨서 그 신조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신조만큼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사는데, 만약에 그 신조가 깨졌다, 거의 뭐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어떤 정신적 충격을 얻게 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그런 신조 없이 그냥 대충 물 흐르는 듯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신조 하나 정도는 그래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개수는 그 신주가 뭐냐? 청징합니다. 개수는 절대 맑고 깨끗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개수는 음명수와 또 같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무색무취한 그런 아주 시원한 청량수와 같은 그런 물이어야지만 개수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금으로서, 특히나 신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등 기타 지지로 진술, 중미, 토 등이 많게 되면 개수가 일단 탁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개수가 매몰될 수도 있으니,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때 토가 많아질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 된다. 또는 정수기 필터 있죠?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은 조금 오염됐을 수도 있겠지만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죠. 그게 정수기 필터가 바로 간목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 수가 왕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해 주어야지만, 개수는 물이 계속 흘러줘야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신금 같이 깨끗함을 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 절기는 한로와 상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로, 차가운 이슬, 상강, 서리가 내린다. 이슬이 서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기온이 그만큼 하강한다. 쉽게 말하면 춥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유, 술, 월이 모두 가을이 되죠. 가을. 신월은 초가을, 초추, 유월은 중추, 지금 술월은 모추, 개추 또는 만추, 이렇게 해서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요. 기온은 점점 신월에서 유월에서 술월로 넘어올수록 기온은 점차 하강하죠. 기온은 고온이 아니라 이제 저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술월의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 마르죠. 그래서 술월은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기온은 차갑고 건조하다. 건조한 그런 특징이다. 자, 저온이다. 기온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습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후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화로서 조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화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습 윤택하게 해주는 것을 일단은 수로서 해주는 것인데, 이때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좀 더 좋아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개수를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다르다? 일간의 특성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특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수는 개수를 쓰지만,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경금 같은 것이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의 특성 때문에, 일간의 특성 때문에 같은 수를 쓰더라도 개수를 쓰냐 임수를 쓰느냐는 차원이 좀 다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습윤을 말씀을 드렸는데, 습윤하면 개수가 필요하긴 한데 일간 자체가 개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기온은 차갑고 토가 많아서 개수는 뭘 싫어한다? 탁수가 되는 것을 겁나게 싫어합니다. 억수로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더 많아져서 토에 의해서 매몰되는 것은,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든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술월 토가 왕하죠. 술토 개수 입장에서 정관으로 보니까 관운이 있고 남편덕이 있고 개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술토가 정관이긴 하지만 이 정관이 나를 못 살게 굴고요. 나를 탁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나를 매몰시킬 수도 있으니, 정관이 남편이다라고 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꼼꼼하고 정확하고 사회적인 어떤 명방도 높고 지위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밖에 나가서 그 남자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인덕도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 근데 집에만 오면 안색이 달라져요. 처만 보면 뭔가 좀 물론 잘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도 저한테 잘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관이 너무 싫은 거죠. 그 느낌이란 게 좀 그래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지 못하고, 이거는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제거시킨다기보다는 이제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개수는 임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서 큰 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는 토가 왕해지면 지게 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토에 있어 매몰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쓸 수 있지만, 개수는 먼저 일간 자체가 뭘 해야 된다? 존립해야 돼. 내가 존립이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때 간목이 쓰는들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또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전 세계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거 다 매우 좋단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살아 있어야 좋은 거지, 내가 죽고 난 연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는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됐는지,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개수일간이 수월에 살기 위해서 내가 일단 존립을 하고 나서 간목으로 토를 제거했는지 토를 제거하지 않았는지는 일단 내가 살아서 느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금 한 자원 정도를 일단 밑바닥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난 연후에 토생금 금생수에서 내가 존립한 연후에 그때 뭘 봐야 된다? 그때는 간목을 본다. 이때는 을목이 아니에요. 토를 제거하는 것은 을목 삽자로보다는 간목 포크레인이 능력이 월등히 좋은 것이지, 을목 삽자로 가지고 이 하다가 세워라 내워라 10년 20년 300년이 걸릴지도, 뭐 태산을 옮기는데 삽자를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중장비 수백 대를 갖다 놓고 퍼 날라야지 뭐 수십 년 안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를 제거하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하고, 만약에 간목이 없이 을목이 있다, 물론 이건 을목이라도 써야죠. 간목이 없으면 을목을 쓰는데, 이거 뭐예요? 일을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사주는. 그리고 이 인성 요거 제하려고 그러죠. 식신이잖아요. 그죠? 식신 맞죠? 그러면 요거 파묘상관이라 도식이라 하죠.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금이 을목을 파해서가 아니라 도신이 아니라 도식이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네요. 편인 도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을목을 파하는 것도 나쁘지만, 을목의 토 자체를 갖다가 제거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얘를 쓰려고 했는데, 얘가 냅다 얘를 갖다 공격해버리면 진짜 모두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간목을 얻게 되면요, 간목은 토를 제거할 능력이 충분히 있죠. 아무리 신금 금이 금극목한다 하더라도 신금은 을목을 작벌할 공력 힘이 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개수는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냥 막 금이 필요하니까 경금, 신금 막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금이 없을 땐 경금 쓸 수 있지만, 경금을 보게 되면 간목을 파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위태위태한 거죠.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사고를 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사고를 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희신을 지용할 때는 반드시 간목 또는 신금을 쓴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목을 쓴다, 화를 쓴다 그러면 목도 간목, 을목 있고 화도 병종화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쓴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에서 상관인 간목으로 토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 상관경관이 아닙니다. 경관으로 이건 보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상관경관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상관경관해야지만 개수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볼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끔 카페 같은 데 보면 제사주가 격국이 뭡니까? 종격입니까? 종격도 5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종살격이 있고요. 종왕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격이 있고, 종제격이라고 하는 종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격은 4개, 사라고 쓸게요. 그냥 4개. 그 다음에 전왕격은 오행에 따라
있으니까 전환격은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인수격, 그러니까 가불목이 전체가 목이 되는 것을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지금 내가 왜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해놨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곡직인수격이 있고 그다음 화는 뭐예요? 염상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는 가세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색격이라고 하고 전체가 일간이 경신금인데 전체가 금이 되는 것을 종혁격, 이건 백곡격이라고 해요. 백곡격이라고 하고 종혁격이라고 하는데 백곡격이라는 말을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곡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윤합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격은 나를 버리고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을 버리고 어떠한 오행으로 종하는 것이니 일간을 뺀 것은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칠살로 종하는 종살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 종하는 종왕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식상으로 종하는 종아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 종하는 종재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종살, 종왕, 종합격, 종재격 이렇게 되게 되면 항상 그 앞에 기명자를 붙인다. 나를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명 종살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명 종왕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명 종악격, 기명 종재격 이렇게 쓰는데 어떤 분들 종살격이 아니라 기명 종관격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인데 관성으로 종하면 그거 다 살로 논하지 관으로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명 종관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살격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격하고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격을 잘 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즉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짜임새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짜임새를 잘 알아야지만 그 용신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어디가 우리가 모임을 한다든가 어떤 기계 부품 같은 거, 기계 설계 같은 걸 볼 때 그냥 무턱대고 기계를 해체하면 안 되죠.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뭐랍니까? 저기 건축사들이 내부 설계 같은 걸 다 하죠. 그냥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주를 볼 때도 사주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격과 국,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지 사주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대운이 세운이 또는 월운이 일진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격국은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집 짓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매우 얼토당토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 개수라고 하는 건 음수죠. 그 다음에 월지는 토,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하는 수의 관계가 되죠. 토국수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가 이렇게 되겠죠. 나를 극한다. 내가 극하는 것은 나극자, 나를 극하는 것을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은 정관과 어떤 것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어저께 임수는 양수, 어저께 임수가 수로를 들었을 땐 양대양이 되어서 제가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양이 맞죠? 개수는 얘는 양,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니 오늘은 정관격이다. 그래서 정관을 얻었으니 좋다가 아니라 개수는 일간의 특성상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저 정관은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장간에 따라서 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장간을 보게 되는데 자 술토 안에는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건 편인 정관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었다. 이거는
격도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술월은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일간이 약한데 그래도 편인격이 되면 인성 신금이 투출해서 개수를 생조해 주니까 가장 무난한 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정관격이라든가 편직격이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니 반드시 인성을 얻어야지만 보다 일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반드시 인성을 먼저 보는 것이 시급한 관건이 된다. 그때 필요한 금은 경금보다는 신금을 좋아하고요. 신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간목이 있어서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얘는 정관, 얘는 평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이걸 관살혼잡이다, 관살혼잡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고요. 관살혼잡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일간이 일단 뿌리가 좀 있어줘야 되고요. 정관, 평관이 천간으로 둘 다 투출한 연후에 그 정관, 평관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이 있다. 핵심은 관살혼잡이 되면 일간이 약하면 안 돼요. 근데 술월의 개수 일간이 약한데 축토까지 보면 일간이 더 약하죠.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라 뭐다? 그냥 뭉뚱그려서 정관평관을 싸잡아서 살로 논하기 때문에 살중신경이라고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살격 종격할 때도 기명, 종관격은 없고요. 종살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관만 다 이렇게 있어도 종관격으로 보지 않고 그건 종살격으로 봅니다. 정관이 많아도 그것은 일간이 약하면 정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칠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목일간이 사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신유금만 쫙 깔려 있다. 그러면 그건 정관격이 아니라 종살격, 기명 종살격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경금이 있어야지만 좀 더 좋은 종살격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관만 있다고 해서 종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술월이 되어서 정관을 갖지만 축토 칠살을 보게 되면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중신경이 되니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간이 약하고 살이 많을 때 인성으로서 살을 인상생하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 문제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간이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간목에서 토를 좀 제거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약할 때 관살이 왕하고 다시 식상이 왕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극설교집은 뭐냐면 토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 극과설의 교차돼서 나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중신경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살중신경이 됐든 극설교집이 됐든 인성을 얻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월간에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때는 경금식은 나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나를 생존해 줄 수 있는 인성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더 좋은 것이고,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와 세력이 있었을 때는 목을 쓸 수 있지만 개수와 세력이 없을 때는 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임수는 약한 개수를 도와줄 수 있다 정도. 만약에 개수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왕할 때 임수 보는 건 좋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개수일간이 약할 때 임수로 보는 것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도. 아까 이 인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도움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중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수가 약하고요, 아직 조후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서 생시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축토 있죠? 자축은 원래 지지육합으로서 자축은 합토가 이렇게 되는데, 자축이 합할 때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 개수가 있으면, 이때는 자축 합토로 보지 않고요, 자축 합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토가 수로 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천간으로 임수, 개수, 경금 있으면, 이거는 자축 합수, 술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금수왕량이 될 것이고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것이고, 한습해지면 조후가 필요할 것이고, 조후가 필요하면
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필요하죠. 병화가 천간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술중정화가 좋을까요? 인중병화가 좋을까요? 물론 둘 다 써야 되긴 하겠지만 술중정화보다는 조후의 측면에서는 인중병화가 훨씬 낫다. 비유하자면 술중정화는 화롯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인중병화는 그래도 비닐하우스 정도는 치고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 임자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자축 합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축이 자가 협례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일단 떠나서라도 해수의 개수일간, 임수일간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축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를 생각하게 되니 임자시에 비해서 수가 그렇게 임자시에 비하면 개시는 수는 더 강하진 않습니다. 임자시가 수가 더 왕해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금수왕약 역시나 한습 조후 병화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목화 오늘 가서 사주가 좀 한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간이 약해진 거, 이거 극설교지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경금 하나에 의지하여 임수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이 임수도 힘을 쓰지 못해요. 축중에 있는 요 개수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뿌리를 두는데 경금이 그나마 투출해가지고 요 임수생하고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죠. 남자 수운이 초년에 잠깐, 여자 금운이 초년에 잠깐, 나머지 운세는 내가 말을 안 해서 뿐이지 이거 살아가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렵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진시 마찬가지로 습토, 축토, 진토, 습토 두 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의지할 수 있는 건 요 경금 하나밖에 없고요. 개수, 진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매우 신약이죠. 역시나 금수운이죠. 그러면 이때밖에 좋은 운이 없게 되는 것이고 정사시, 특히 무오시, 기미시는 절대 고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임자 개시를 만나서 임자시나 개시를 만나서 초년의 수운, 금운 때는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후 운 때가 그래도 목화운이라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좀 그렇게 잡을 수도 임자 개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만약에 오늘 반드시 오늘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 또는 신유시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떤 걸 잡겠느냐? 저는 물론 개수가 신금을 좋아합니다. 이 신금을 좋아하긴 하지만 유축해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수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신유시가 되면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축중 개수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신유금은 개수가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신시 신금은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금다스탁이 된다 이런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년 이렇게 되면 금수가 많아서 초년 운이 조금 일간이 왕해지는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일간이 왕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간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초년에 그냥 공부 좀 하고 초년에 좀 씩씩하게 잘하고 이후에 내가 좀 약해질 때 생시에서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제가 봤을 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관련된 사람이 오늘 아기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 잡아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임자 개시도 나쁘지 않지만은 차라리 인성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갑이 늘며시 좋지 못하고요. 병진시도 토가 지지로 밑토 빼고는 병진시는 밑토 빼고 토 3개 있죠. 개수가 토가 그렇게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기토 천간에 투출하는 거 좋지 못하다. 임술시 역시나 임술 있다 하더라도 술토 지지로 토가 3개 좋을 리가 없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